지금부터는 조금 흥미가 여러분들 높아지실 거예요. 왜? 와우. 이 키워드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맞춤형 화장품. 예. 우리 시험의 정확한 명칭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화장품의 정의 및 그다음 특히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일단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이 바로 영업 신고를 하게 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냐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자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뒤에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근무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고객들의 피부가 전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성정장보다는 맞춤 정장을 더 선호하는 그런 개념처럼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 및 또는 좋아하는 색, 좋아하는 향, 그런 취향에 따라 만들어 드리는 건데, 일단 맞춤형 화장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을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사장에서 맞춤형 화장품 이해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갈 거니까 화장품을요, 소분을 하는 거예요. 즉 100g짜리 화장품을 뭐 예를 들어 10g짜리로 10개를 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나 지금 그렇게 해서 판매하고 있다고요?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맞춤형 화장품이 생긴 이유가 화장품 법에 의해서 절대 제조 공장이 아닌 일반적인 판매자들은 이걸 소분해서 판매하면 안 된다. 왜? 소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생적인 문제나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또는 안정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따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소분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도 단서 조항은 제외가 되는 것이 있죠. 이제 화장 비누, 즉 고체 형태의 세안 비누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요. 화장품 A라는 화장품이 향이 좋아. 근데 보습감은 좀 떨어져. 근데 B라는 화장품은 향은 모르겠는데 보습감이 좀 더 높아. 그래서 가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자 사귀다 보면은요, 막 두 명의 남자가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A, B가 있는데 A는 돈이 많은데 너무 못생겼고 B는 잘생겼는데 돈이 없고 둘을 딱 섞어놨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아쉬운 것들이 있는 두 가지 제품들을 섞어서, 즉 이런 내용물을 혼합해서 여러분들이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보습 제품이 있는데, 자, 보습 크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뭔가 조금 보습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하이알루로닉 엑시드를 조금, 즉 히아루론산이라고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표준 명칭은 하이알루로닉 엑시드고요.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히아루론산으로 갈게요. 이걸 조금 첨가하고 싶어.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내용물에다가 원료를 혼합해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이 세 가지 업무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맞춤형 화장품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자, 이제 앞에 좀 지루한 거 어렵게 끝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좀 더 관심 분야로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화장품을요,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화장품의 종류를요. 자, 화장품이라는 것은 화장품법이 정하는 화장품 범주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나뉘냐면요. 자, 기능성 알죠? 당연히 천연 유기농 좀 전에 배웠네. 맞춤형 방금 들었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화장품을 우리는 일반 화장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화장품이에요. 그냥 화장품. 흔히 여러분들은 화장품 얘기하는 것, 걔네들은 어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일반 화장품, 즉 그냥 화장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능성 화장품은 무엇이냐? 자,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반복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입니다. 자, 두 가지가 나뉘어 있어요. 결국 멜라닌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 선다형에서 보기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꼭 요거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특정해드리지 않을게요. 이제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시험 난이도가. 자,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요. 방지. 그래서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는, 오히려 멜라니스가 침착하는 거,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이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한번 의미 파악을 해보라는 거. 방지해서 억제함으로써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이런 종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컬러를 구분해 볼까? 침착된 멜라닌 색소에 색을 10개 해요. 색을 10개 이번에는. 그래서 미백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두 가지로 나뉘죠. 처음엔 아예 방지해서 억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색을 10개에서 미백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뭐 여기서 이 뭐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이거 암기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다 알잖아요. 자, 두 번째,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주름은 콜라겐이고 탄력이 엘라스틴이다 보니까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둘이 서로 엉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이런 단어도 들어갑니다. 탄력. 이거 오답 아니에요. 탄력을 주어서 주름을 완화하고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자외선 차단제가 제가 처음에 두 가지로 나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뭐예요? 선텐 제품. 자외선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제품, 선블럭 제품, 자외선 차단제.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나뉘죠. 강한 햇빛을 방지해서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선텐 제품이 있고요.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자외선 차단제 제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성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모발과 관련된 놈들. 그런데 앞에서 하나하나 품목들은 여러분들이 배우셨고, 이번에 조금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보십시오.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발의 색상을 변화한다. 뭐예요? 타름탁색을 포함해서 그런 제품이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다만 일시적인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는 왁스 제품이죠. 채물을 제거하는 기능의 제품이 있고요. 다만 물리적인 것은 제외한다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2017년도에 만들어진 추가적인 제품이 있었잖아요. 기능성 제품 중에 뭐 여드름, 뭐 이런 것들, 피부 장벽, 튼살, 이런 놈들. 걔네들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거 잘 들어두세요. 잘 들어두세요. 자, 지금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파란색으로 갈까? 빨간색 텍스트니까. 예.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었죠. 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인 것들 또는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을 제외한다라고 단서 조항 달았었고요. 두 번째는 여드름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있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튼살을 없애는 게 아니라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이 네 가지는 어떤 문장으로 묶여 있냐면요, 위에 이 두 줄의 문장으로 묶여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피부나 모발에, 여기 피부잖아. 피부. 또 여기 모발 있잖아. 그래서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지겠네요. 갈라짐. 모발은 대신에 빠지는 걸 얘기하겠죠. 빠짐. 또는 여러분들 여드름성 피부도 이 모공 속 각질 문제예요. 나중에 이제 사장에서 피부에 대해서 배우시겠지만, 또는 피부 장벽이 약해진다는 것도 각질이 탈락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각질화 이런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해서 탈모, 여드름, 피부 장벽, 튼살 제품들이 묶여 있다.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 혹시 모르니까 높아시면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요. 지금 여기에서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능성에 대해서 아까 그 심사가 있었고 보고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주로 보고 쪽이란 말이에요. 주로 보고 쪽. 심사도 가능하고 보고도 가능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다음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네 가지는 보고 개념은 없어요. 전부 다 심사해야 돼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 주로 이제 보고를 많이 하고 있는 시스템은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얘네들은 기능성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심사를 해야 되고 보고가 안 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소기업에서는 좀 못하죠. 중기업도 좀 힘들고 뭐 중견기업 이상이거나 대기업 같은 데에서 심사받아가지고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점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은 이제 이런 걸로 나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를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상도 옛날 영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다 틀리실 텐데 옛날 저도 1회차 시험 볼 때만 해도요 이렇게 강의했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아토피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아토피에 대한 개념.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을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2020년 8월 초까지 8월 초순까지 이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피부 전문의들이나 피부과 전문의들이나 환자들이 얘를 반대를 했던 거예요. 질병 이름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왜? 아토피가 질병 이름이니까. 그래가지고 식약처에서 이름을 바꾸려고 했어요. 얘를 어떻게 바꾸려고 했냐면 보세요. 아토피성 피부에 아토피를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아토피성 피부에 건조함을 완화하잖아. 이것도 그쵸? 예, 여드름을 완화. 예, 그쵸? 예, 이런 것처럼 건조함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이 있었는데, 이 아토피라는 단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식약처에서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냐면요.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어. 안 바뀌네. 자, 이렇게 바꾸려고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함으로써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역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손상된이라는 이 단어, 이 손상된이라는 단어, 손상된 피부면 이거는 화장품 영역이 아니라 의료 영역이다. 그래서 결국은 2020년 8월 달에 손상된을 빼고 그냥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해서 이게 바뀐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얘기죠? 그래서 혹시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또는 다른 교재를 이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아토피라는 단어 나와 있으면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아토피라는 단어는 화장품에서 전혀 취급돼서는 안 되는 단어로 나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역사까지 배우면서 의약품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분명히 다르구나. 아토피 의약품적인 표현이고 손상된이라는 표현도 화장품 표현은 아니다. 의약품적인 표현이 되겠구나.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는 개념에서 이런 과거 역사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을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천연 화장품 배웠죠? 유기농 화장품 배웠죠? 맞춤 화장품 배웠죠. 끝. 네, 그래서 화장품의 분류, 종류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냥 일반 화장품이라고 얘기하면은요, 일반 화장품 뭐라고요? 뭘 빼자고요? 기능성 빼고요. 그쵸? 그리고 맞춤형 빼고요. 천연, 유기농 이런 것들 빼고 나서 남아있는 개념이 일반 화장품이고, 그 외에 기능성, 천연, 유기농, 맞춤형 각각 분류가 나뉘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의 유형.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질문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여러분들 교재 나온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어떤 개념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셔야 될 개념은요, 영유아용 제품류라는 것이 있는데, 영유아용 제품은요, 만 3세 이하에 해당된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영유아용 제품, 다시 한번, 만 3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성이 돼 있대요. 암기, 아니요, 순리. 보세요. 영유아도 샴푸린 써야 되겠죠. 로션 크림 써야 되겠죠. 오일도 발라주잖아요. 피부 장벽 때문에. 또 인체 세정, 목욕 제품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린스도 써요? 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영유아용 제품류 같은 경우에는 만 3세 이하라는 단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뭐 영유아용 마스카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리대로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목욕용 제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순리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정용 제품에선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조금 해 두셔야 될 개념이 뭐가 있냐면요. 자, 폼 클렌저가 인체 세정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밀크, 클렌징 워터 없잖아요. 폼 클렌저는 이제 세정용으로 포함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디 클렌저도. 그래서 폼 바디 클렌저. 자, 따라해 볼까요? 폼 바디 클렌저. 폼 바디 클렌저. 폼 바디 클렌저. 그래서 얘네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액체 비누 및 화장 비누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외음부 세정제도 인체 세정용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물휴지도 처음엔 공산품이었거든요. 근데 물티슈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공산품에선 이런 어떤 위생이랄지 안전, 안정에 대해서 체크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편입을 시킨 거예요. 이 법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휴지도 이제 세정용으로 들어가 있구나.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기에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식품 적개겁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가 되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인체 세정용 유심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폼 클렌저류만 인체 세정용으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외부 세정제랄지 또는 물티슈도 들어가 있어요. 물휴지.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답형에 이걸 만약 적어야 되는데 단답형으로 나왔는데 정답이 물휴지예요. 물티슈라고 적지 마세요. 100%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법에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눈 화장용 제품류. 네, 눈 화장용. 그냥 기억해 두세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눈 화장류. 네, 이렇게. 그래서 눈에 화장을 하는 거예요.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설마 여기서 제가 아이섀도우 강의하고 마스카라 강의해야 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남성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패스. 근데 눈 화장용이라는 단어는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다음 방향용 제품류. 향수, 분말향, 향낭, 콜롱 뭐 이런 것들 방향용이 되겠죠. 자, 두발 염색용, 헤어 틴트, 헤어 컬러 스프레이, 뭐 연모제, 탈염 탈색용 뭐 이런 것들, 염색용 제품류들 뭐 이것도 술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리딩 해보시면 되겠죠. 색조 화장용 제품류 역시 자 컬러가 들어가는데 눈 화장용에서는 눈의 컬러가 들어간다면 눈의 컬러가 들어가면서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까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색조는 눈이 아니라 얼굴 및 바디에 컬러가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순리대로입니다. 자, 두발용 제품 같은 경우도 역시 순리대로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건데 새로 들어간 게 있죠. 새로 들어간 게 2020년 1월에 들어갔어요. 예, 올해 1월, 작년 1월이 되겠죠. 예, 왜? 지금 저는 21년 신규 촬영이기 때문에. 네. 예. 자, 그래서 흑채.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비 오면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도 있고, 품질 안 좋은 것들은 막 먹물 흘러내리죠. 흑채, 옛날엔 공산품이었는데, 역시, 얘네들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화장품 영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알용에 흑채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여러분들이 해두시고, 나머지는 순리에 입각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 발톱용 제품류도 여러분들이 역시 순리에 입각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도용 제품류 같은 경우에 애프터 쉐이브라는 게 이제 면도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쉐이빙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죠. 아예 여기는 면도라고 아예 나와 있고. 그래서 남성용 탈컴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 남성들이 면도라는 역시 용품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순리에 입각해서. 자, 기초 화장품 제품요. 읽어보면 알겠죠?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제 꼭 질문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 풀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거 정답이 이상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실래요? 기초 화장품류 제품류에 눈 주의 제품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요. 눈 화장용 제품이 있어요. 눈 화장용 제품은 컬러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눈 주의용 제품은 아이 크림, 아이 세럼, 아이 젤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화장용 제품류는 눈 주의 제품과 다르다라는 거, 눈 주의 제품은 기초 화장용 제품류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구분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사소한 데서 틀리시면 너무 억울한 겁니다. 게다가 아까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인체 세정용에 들어갔죠. 하지만 클렌징, 워터, 오일, 로션, 크림, 메이크업 리무버와 같은 놈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 기초 화장류 제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사항만 여러분들이 구분 좀 해두시면은요, 뭐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치치방조용, 자 데오도란트라고 합니다. 가끔 데오드란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해요. 데오도런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채모 제거용은 제모제, 제모 왁스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